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하는 남자 유화맨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로 여행을 떠납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45분입니다. 사전에 자리를 예약해 놓았으니 리무진 타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아침째기 리무진 버스가 오네요. 그럼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자, 인천공항 제2터미널 도착해서 일단 환전 주문을 통해서 환전을 했습니다.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내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고요. 스크린도 터치해 봅니다. 대만까지 항로도 한번 보며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출발하겠습니다. 좌석 반사 중앙 수화기를 제자리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찾아 천천히 가고 있네요. 이제 활주로에 도달했습니다. 이륙하는 과정 잠시 보시죠. 이쪽으로 인천공항 1터미널이 보이네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높여서 순항고도까지 올라갑니다. 기내식이 서빙되었습니다. 해산물과 야채를 곁들인 밥, 음료는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번 비슷한 빵 하나, 후식으로 먹을 파인애플 조각, 빵과 함께 먹을 고구마 샐러드, 그리고 버터도 하나 있습니다. 일회용 나무 수저, 포크, 나이프도 있습니다. 개는 감추듯 먹어치웠고요. 영화 한 편 보고 있노라니 창밖으로 대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느라 창문을 블루톤으로 조정을 해놓아서 그런지 대만이 멋지게 보이네요. 타오유안 공항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착륙하는 과정 잠시 보시겠습니다. 스무스하게 착륙하는데 기장님 솜씨 굿입니다. 함께해주신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재빨리 입국 수속을 끝내고 타이베이 시내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카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지카드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는 충전용 교통카드입니다. 지하철, 버스 이외에 편의점과 일부 식당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카드인데 공짜로 득템했습니다. 대만 관광청에서는 대만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추첨을 통해 5천 대만 달러, 원화로는 25만 원 해당하는 돈이 충전된 이지카드를 주는데 재수 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왠지 부담 없는 편안한 여행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대만으로 여행 떠나기 전에 대만 관광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발급받은 QR코드 스캔해 놓으면 대만 입국장을 나와 추첨 데스크로 가셔서 행운을 바라시면 됩니다. 사실 홈페이지 방문했을 때 6월 말로 행사 기간이 끝나 아쉬웠는데 9월 말까지 연장되어 이렇게 행운이 오네요. 타이베이 시내에 들어서니 교통량도 많아지고 차도 스윙을 하게 되네요. 비도 내리기 시작해서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下一站，库伦街口，库伦 Street Vacancies。 3박 4일 머물 호텔 내부는 이렇습니다. 오래됐지만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앞쪽으로는 강이 보이는 호텔입니다. 짐을 풀고 우육면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에 들렀습니다. 심원역 1번 출구 부근 심원홍로입니다. 일본이 점령하던 1908년에 세워진 타이베이 최초의 극장인데 안에는 커피숍, 기념품 판매점 등이 있습니다. 심원 홍로를 나와 대로변을 걷다 보니 니시온 간지 종로와 주변 일본풍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니시온 간지 사원의 별관이 있었던 자리인데 현재는 종로와 일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용공사를 찾아가는 길목에 홍동이 켜져 있는 골목길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습기 많은 무더운 날씨에 영상이 뿌옇게 나오지만 홍동이라 운치가 있네요. 이제 용산사인 뭉산스에 도착했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고 기념사진도 한 컷 찍어줍니다. 자, 그럼 용산사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용산사는 1738년에 세워진 타이베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며 본당에는 관세음 보살상이 있습니다. 이 절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태평양 전쟁 당시 대피 장소였던 이곳에 어느 날 없던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날 밤 미군 폭격기가 용산사를 일본 총통부로 착각을 해서 폭격을 가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비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융단 폭격에도 불구하고 관세음 보살상은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보존됐다는 점이며 많은 사람들이 용산사를 찾아 기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조그만 폭포가 있고 경계를 별을 쓰기 전 입구가 있어 거기로 향합니다. 경내는 붉은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요. 저도 꼬인 실타래 잘 풀어달라고 소원을 빌며 이렇게 타이베이 1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타이베이 여행 1일차입니다. 이날은 버스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타이베이 근교인 예류지질공원, 스푼, 지우펀을 반나절 버스로 관광하는 코스이고 한국에서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심원역에서 미팅을 하고 출발하기에 앞서서 망고 빙수로 유명하다는 삼형매 빙수집에 들러 망고 눈꽃 빙수 한 그릇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첫 번째 관광지는 에류지질공원입니다. 보지도 않는다. 빨간 모자에 하얀 깃발을 들고 가는 가이드분을 따라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내에는 여러 기암괴석과 버섯바위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유황머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 하나만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은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유황의 목이 계속해서 가늘어지고 있어서 4년 후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을 4년 전에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공주머리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스인 스폰으로 이동해서 폭포를 구경했으며 이렇게 주변 경치도 살펴봤습니다. 흔들다리를 건너면서 스폰 폭포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스폰에서는 천둥 날리기 체험도 있었습니다. 선택사항이라 저는 구경만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천둥 색깔은 빨간색이 기본이고 천둥 가게에서 소원하는 글을 써서 기찻길에 나오면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수초로 천둥을 어떻게 날리는지도 보게 됩니다. 제가 수소 태우네. 자, 정성을 담아서 천둥을 쥐었다 넣어주면 순식간에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겠죠. 이렇게 매일 수백 명이 찾아와서 천둥을 날리게 되면은 숯이 꺼지지 않고 불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날린 많은 천둥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가이드분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네요. 천둥은 하늘에서 완전 연소되어 떨어지니 화재의 위험은 없고 매일 기상 체크를 통해 바람의 방향을 알고 천둥을 날리기 때문에 날아간 천둥은 한 곳에 쌓이므로 이걸 수거하면 된다고 하네요. 스폰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던 지우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우펀은 산골 마을인데 일본이 점령하던 시절 광부들이 이용하던 상가들이 있었고 밤에는 홍동으로 아름답게 물들었던 곳입니다. 폐광으로 인해서 번성함을 잃었는데 1989년 대만 영화 비전성시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곳이 지우펀이라고 알려지면서 지우펀은 여행자들에게 최고의 스팟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네.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온 사방이 홍동으로 물들어지는데 애니메이션에서처럼 낮에는 인간의 세계에서 밤에는 신들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몽롱함에 빠져들 것 같은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지우펀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건물인 이 이메이치루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주된 배경지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며 차가 있는 누각이라는 뜻처럼 찻집입니다. 저녁 7시 20분 집결해서 돌아가야 해 홍동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색다른 이국적 경치를 느낄 수 있어서 만족하며
2일차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타이베이 여행 3일차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국립고궁박물관 관람입니다. 입구 사이로 고궁박물관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고궁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 가로수길을 따라 걷습니다. 고궁박물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주변 경치 한번 살펴보시죠. 찍고 자 해보세요. 티켓팅을 하고 입장해서 1층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요 유물들을 스크린으로 터치해 볼 수 있게 만들었네요. 각 유물들의 사진을 터치하면 한번 터치해보세요. 전시 유무와 몇 호실에 전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관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옥배추는 302호실에 전시되어 있네요. 옥배추와 함께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동파육 닮은 육형석은 전시되어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자, 관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나라 때 씨앗을 배모여로 조각한 작품과 동물 형상한 선인 8인의 금조각상도 보고 옛날 사람들의 신체 부들을 특별 전시하는 곳도 들러봤습니다. 이것도 얘가 사람 인식하는 거지. 김하병의 무술에 관한 그림도 보고 전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발이 작은 여성이 미임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어린 여자아이의 발을 전족으로 불리는 신발 모양의 천으로 묶어 발을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네요. 일반 사람의 발 모양에 비해 전족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드디어 3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했던 옥배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실제 배추처럼 정밀하게 조각된 이 옥배추는 청나라 때 유물인데 후궁이 예물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부채에 그려진 산수 풍경과 옛날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유희를 즐기는 모습들도 그림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궁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서 심원에 있는 니시온간지 종로의 윗계단에서 버블티를 마시며 3일치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3박 4일 머물렀던 호텔 식당입니다. 빵과 과일을 조식으로 간단히 먹고 호텔 식당에서 바라본 타이베이 전경은 이렇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끝내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때리며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원에서 타이베이 메인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타이베이 메인역 근처에도 볼 게 좀 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건축된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 이게 북문인데 공사하는 거네.
북문은 아쉽게도 공사를 하느라 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청나라 때 타이베이 도성을 둘러싼 벽이 있는데 1895년 성벽이 모조리 철거되고 이 북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북문을 지나 고풍스러운 건물을 유유자적하게 지나갑니다. 이 건물은 타이베이 역사박물관인데 입장료를 받아서 패스해버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타이베이 메인역에서 고속철도를 탔습니다. 저녁 6시 55분 비행기인데 일찌감치 탑승구 근처에 자리 잡고 쉬고 있습니다. 저를 태우고 갈 대한항공이 이제 들어와 있네요. 비행기에 타서 출발할 때가 되니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자,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고 타이베이에서의 4일간의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우펀에서 샀던 대만 명물 파인애플 케이크인 펑리수입니다. 집에서 펑리수 먹으면서 어쩌다 떠난 타이베이 여행 나름 즐거웠다는 회상을 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